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세계는 다시 태어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재로서 우리는 매 순간 세계 속으로 던져지지만 아침이라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밤의 무의식에서 깨어나는 그 찰나, 우리의 정신은 마치 새로 경작된 밭처럼 부드럽고 비옥한 상태가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이 심는 첫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 쌓인 메시지와 뉴스 알림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하루를 타인의 의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창조합니다. 그런데 아침의 첫 순간부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자신을 내맡긴다면 그날의 당신은 진정 누구의 것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이 진실을 명확히 통찰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무의식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짧은 몇 분 동안 그들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칸트의 인식론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틀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은 바로 그 인식 틀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하루를 견디어야 할 고통이라는 범주로 구성합니다. 반대로 오늘은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의미로 경험됩니다. 진정한 성취자들은 이 원리를 체화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신의 미래를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엔텔레케이아, 즉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촉진하는 행위입니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성취된 미래의 자아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시각화는 그 잠재성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그들은 단지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미래를 이미 살아내는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의 확신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무의식은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생생하게 미래를 경험한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당신의 행동과 인식을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진동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 즉 우리의 근본적인 분위기나 정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를 만나는 방식이 항상 어떤 정서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불안, 권태, 기쁨과 같은 근본 기분들이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내면의 상태, 어떤 진동에서 움직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동에서 나온 노력은 마치 역류하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심지어 뒤로 밀려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입니다. 그들은 분명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진동의 질입니다.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가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려는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진동이란 이 생명력이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두려움, 분노, 결핍의 진동이 아니라 기쁨, 감사, 풍요의 진동에서 움직일 때 우리의 노력은 마치 바람을 업은 배처럼 적은 힘으로도 멀리 빠르게 나아갑니다. 진동이 먼저이고 노력은 그 다음입니다. 진동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노력도 소모일 뿐입니다. 이 진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침의 첫 순간입니다.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하루 전체의 진동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말한 정신의 토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침의 첫 5분은 하루 중 가장 비옥한 정신의 토양입니다.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 아니면 잡초에 뒤덮일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나폴레온 힐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가 최종 상태로 살기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유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마치 언젠가 도달할 먼 장소처럼 다룹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그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루를 그 목표와는 전혀 다른 주파수로 살게 됩니다. 결핍과 불안의 주파수로 살면서 풍요와 성공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를 AM 주파수에 맞춰놓고 FM 방송이 들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됩니다. 미래에 성공한 자아는 어딘가 먼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렇게 존재하기로 선택함으로써만 현실이 됩니다. 최종 상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자기 이해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이미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자아로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그 자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통찰은 여기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먼저 기뻐해야 목표가 다가옵니다. 먼저 감사해야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당신이 어떤 존재냐를 결정하고 당신이 어떤 존재냐가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칸트는 우리가 사물 자체를 알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인식 형식을 통해 구성된 현상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이를 더욱 입증합니다. 우리의 뇌는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기록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예측 기계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현실을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느냐가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창조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을 어떻게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정을 입힌 확언입니다. 단순히 나는 성공한다라고 10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확언은 씨앗 없는 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감정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합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적으로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뇌에서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편도체와 해마를 포함한 변연계입니다. 이 영역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은 즉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우리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성공을 이미 이룬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확언을 말할 때 당신의 뇌는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고 신경회로가 실제 경험과 똑같이 강화됩니다. 매일 여러 번 같은 말과 같은 감정을 심으면 마치 식물에 물과 햇빛을 꾸준히 주듯이 무의식이 그 생각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약탈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알림 메시지, 광고들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려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와 분노가 가장 강력하게 주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정보의 홍수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당신의 정신의 토양에는 이미 잡초의 씨앗이 빼곡히 심어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에 문지기를 둡니다. 이 문지기는 모든 생각과 정보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생각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이 정보는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주의력 관리이자 자신의 정신적 환경을 큐레이팅하는 전략입니다. 아침에는 절대 부정적인 정보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지 말고 소셜 미디어를 열지 말고 문제나 걱정거리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비전과 목표를 떠올리는 이미지나 문장을 먼저 주입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자기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은유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생물학과 심리학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감사를 느낄 때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확장,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며 장기적인 자원을 구축하게 합니다. 반대로 공포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주의를 좁히고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켜 오직 즉각적인 위협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나 장기적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을 즉시 끌어올리는 도구이자 현실을 바꾸는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도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가장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에게 이것은 이미 나의 현실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앞서 달려 있음의 개념처럼 우리는 항상 이미 미래를 향해 투사되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그 미래를 이미 현재 속에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또한 결핍의 마인드셋에서 풍요의 마인드셋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마인드셋이 우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핍의 마인드셋으로 살면 모든 것이 경쟁이고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의미하고 기회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풍요의 마인드셋으로 살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나에게도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고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감사는 이 풍요의 마인드셋을 자동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우리의 뇌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인지하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의 진동을 최상의 주파수로 설정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주어진 기회, 심지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영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경과학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생각은 반드시 행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통찰과도 일치합니다. 제임스는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나 시각화를 배우고 실천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부자가 되는 자신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도를 보면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목적 있는 행동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방향과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것의 텔로스, 즉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도토리의 목적은 참나무가 되는 것이고 조각가의 목적은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에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최종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목적 없는 행동은 피로를 낳지만 목적 있는 행동은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의 상태와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할 때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그 배움이 다음 행동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디면 그 한 걸음이 다음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이데거의 투사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투사 속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과 세계가 드러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서고 행동은 인식에 앞섭니다. 모든 것은 아침의 첫 5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 찰나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창조하는 세계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결핍과 두려움의 진동에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확신의 진동에서 움직일 것인가, 언젠가 도달할 목표를 꿈꾸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룬 최종 상태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의식적으로 당신의 첫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집는 대신 당신의 비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걱정을 시작하는 대신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대신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이 가르쳐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들고 당신이 세계를 만듭니다. 아침의 첫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이자 존재의 선택이며 운명의 설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생각할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비전을 떠올릴지, 어떤 확언을 말할지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아니라 그 계획이 당신을 깨우게 하십시오.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비옥한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씨앗을 심는 신성한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패도, 과거의 한계도, 타인의 판단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당신 자신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가장 강력한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5분,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1년을 바꾸고, 1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증명한 진리이자 철학과 과학이 확인한 원리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들어있듯이 당신 안에는 위대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5분, 당신의 정신의 토양이 가장 비옥한 그 순간에 올바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진동을,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철학적 통찰과 삶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